지금 시장에서는 특정한 세력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억누르고 있다,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제인스트리트가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즉 비트코인 가격을 억누르면서 비트코인 레버리지 주식을 산다는 것은 모순적인 전략이고, 결국 저가 매집 이후에 상승 베팅을 하기 위한 단기 매도 압력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장에 유의미한 수요가 들어오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시장에 어떤 퍼즐을 맞춰가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매도하는 세력들이 있고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균형들이 점진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매도 주체는 줄어들고 매수 주체는 더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을 주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공급의 측면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고요. 2부에서는 이 퍼즐 조각을 넘어서 수요 측면에서 더 중요한 퍼즐을 같이 맞춰보면서 시장의 구조가 점진적으로 상승으로 향하고 있는 그 시그널들을 한번 포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설 연휴 때 공유드렸던 리포트를 많은 크롱님들께서 또 받아보셨습니다. 아직까지 톱10 코인과 티어별 전략 리포트를 수령하지 않으신 크롱님들은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하시고 보고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중요한 이슈와 더불어서 상반기 그리고 올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이번 주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이슈 중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인 갈등, 정말로 이 두 나라가 전면전에 나설 것인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네바에서 오만의 중재로 핵 협상이 있었는데요. 둘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시설을 완전히 없애고 농축 우라늄을 전면 다 반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못을 그었고, 대신에 점진적으로 철수를 하거나 한시적으로는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의 의견이 아직까지 일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이 타격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이 마지막 외교 협상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했던 부분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3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관세 수준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유지를 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이번 주 국정연설에서 관련된 발언을 해서 시장이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강성 발언들은 좀 제한되는 측면을 보이면서 시장의 숨통이 일정 부분 트여서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상반기 가장 중요한 이슈이죠. 시장구조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와 관련해가지고 우회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화감독청에서 꼼수는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고, 전통금융권이 계속해서 의회 로비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3월 1일까지 마무리를 해라, 이런 입장들을 백악관에서는 내고 있는데요.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진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4월을 기점으로 해서 5월까지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스콧 베센트도 봄 내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중간 선거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을 강하게 공급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특정한 세력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억누르고 있다,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정체가 제인 스트리트이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인 스트리트가
어떤 방법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고 이 사태는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우선 제인스트리트가 부각이 된 이유는 테라 루나 사태의 배우로서 권도영이 제인스트리트가 있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법원에 고소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소송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테라 루나 측에서는 2022년 테라 루나가 폭락했던 그 당시에 비공개 UST 인출이 있었고 10분 내에 8,500만 달러의 선제 매도가 들어왔고 이후에 USD의 패깅이 완전히 깨지게 됐다. 그리고 루나 가격이 80달러에서 0달러로 순식간에 수렴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가 정말 짧은 시간에 증발해 버렸고 그 이후에 여파들이 FTX 붕괴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올해 2월에 파산 관리인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제기가 되니까 시장의 관심은 제인스트리트로 집중이 됐는데요. 시장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과정을 분석하는 가운데서 특이한 정황들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전 10시가 되면은, 즉 한국 시각으로는 자정에 가까운 그 시간에 알고리즘 대량 매도가 매일마다 발동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오를만 하면은 주저앉혀버리고 오를만 하면 주저앉혀버리고 이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들이 언제부터 이어졌고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살펴봤더니 2025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체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제인스트리트가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제인스트리트는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저해했던 걸까요? 그 시나리오 자체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고 알고리즘도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그 구조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숏포지션을 구축하고 이후에 알고리즘 대량 매도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대규모 롱포지션 청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숏포지션으로 수익을 실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에 매수해서 일정 부분 가격을 끌어올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 패턴들을 계속해서 무한 루프를 돌듯이 반복을 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이 수조 원을 넘어서 10수조 원 그 이상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제인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하나의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이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정 참가 회사, 즉 AP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AP라는 이 자격을 통해서 공인 참여자로 지정이 되니까 단기 공매도 규제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매수 없이도 숏 포지션을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현물 상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선물로만 계속해서 이 해지를 고집을 하면서 본인들의 수익을 천문학적으로 불려나갔던 겁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준 것이죠. 즉 비트코인 현물 수요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이 구조적으로 억눌리는 이 패턴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관행일지 아니면은 시장 조작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어떻게 되든지 AP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가격 발견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시장 대비로 규제 공백이 더 큰 데다가 24시간 거래로서 감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들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인스트리트는 왜 이런 전략들을 가져갔던 것일까?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본인들의 수익 극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규제 이벤트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비롯해서 규제가 확정되기 전에 최대한 저가의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들이고요.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도 스트래티지의 주식은 또 꾸준히 모아나가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을 억누르면서 비트코인 레버리지 주식을 산다는 것은 모순적인 전략이고 결국 저가 매집 이후에 상승 베팅을 하기 위한 의심을 살 수 있기에 충분한 구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인스트리트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인스트리트 사태가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되고 나서 일단 동부 시각에 10시에 나타났던 펌핑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에 대해서 제인스트리트만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루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인스트리트를 필두로 해서 여러 핵심적인 기관들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눌린 정황들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태가 밝혀지면
빠지면서 단기 매도 압력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장에 유의미한 수요가 들어오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억눌러 왔던 이유는 기관들과 주요 세력들이 가격이 억눌린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한 그런 배경들이 관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뭔가 균형을 잡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이 다져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퍼즐을 끼워 넣었다면 이제는 수요의 측면에서 중요한 퍼즐을 하나 더 맞춰보겠습니다.